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헌과 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심각한 해당 행위를 반복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징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징계 종류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해서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4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징계가 이루어지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징계, 즉 탈당 권유나 제명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준석을 당에서 완전히 이제 축출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5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총회를 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 회의로의 복귀는 원천 불가능하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과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또 이준석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은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당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난번 징계 결정 이후에 각종 부적절한 은행과 관련해 추가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윤리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 윤리위가 신속하게 이준석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비대위가 유지되면 이준석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래서 관련 당헌 당규를 명확하게 개정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준석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이후에 비대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서울 남부지법의 그 황당한 좌익 성향 판사가 나름대로의 약간의 궤변의 논리로서 당 문제를 법률적인 자신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판사를 또 만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사법부, 한국의 법원 그리고 법원 공무원은 상당히 좌익 성향 혹은 김대중 열성 추종자들이 많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판사들을 항상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빌미를 주지 않도록 당헌과 당규를 손을 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예를 들어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혹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이라고 박영수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인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사퇴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수 원내대변인은 당헌 당규 개정 전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든 현 비대위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가처분 인용 결정의 주문에는 분명히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비대위는 우리 전국위원회 또 상임전국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탄생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현실적 법리적으로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 후 새 비대위를 만들어도 위원장이나 위원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새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박형묵 단국대 교수가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빠들, 이준석 지지자들, 이준석 비호자들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박형묵 교수는 이준석과 가까운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최재형 의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하는 정치인들 명단에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추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최재형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박형묵 교수는 징계 처분 이후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지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라고 최재형을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신이 당대표니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하질 않나 윤리위 위선 의혹 어쩌고 하는 등 근거도 없이 윤리위를 난도질했다.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 모셔온 분이고 스스로도 친한 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막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면 이상한 거지, 이렇게 박형묵 교수는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최재형 의원이 윤리위 징계 후 저런 막말을 하는 이준석에게 자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으면 이준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최재형에 대해 실망하는 부분이 요즘 많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겁니다. 사실 최재형이 정치권에 등장한 때만 해도 상당히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니까 만약 최재형이 혹시라도 대선 후보가 됐다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형묵 교수는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옆에서 이준석에게 잘했다 하면서 부추긴 사람들이 이준석을 망친 거다. 물론 본인 잘못이 더 크지만 머리가 돈 지지자들, 이준석이 막 나갈 때 멈춰야 한다고 만류하는 게 아니라 환호성을 질렀으니 개 아들들이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형묵 교수는 또 이준석 지지자들을 조국 지지자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성, 양심 운운하는 이준석 비호자들, 이준석 지지자들, 특히 좀 배운 자들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박형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지지자들은 조국 지지자들과 매우 비슷하다. 이준석이 한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의 잘못은 지극히 과장하고 있다. 이준석이 남을 향해 날리는 악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준석을 향한 비난은 너무도 부르르 떨며 분노한다. 놀라운 것인데 준빠들은 윤리위 징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든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당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투자각서를 써주고 무마를 하려고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이준석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류하기 위해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냈다. 둘째, 형사처벌 사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것이 합당한 추정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연히 둘째로 추정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성상납 비리를 덮기 위해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게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으니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박형묵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비호하는 소위 더구나 일부 지식인 배웠다는 인간들 중에 말 들어보면 어떻게 저따위 소리들을 할 수 있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준석을 대놓고 비호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쭉 훑어보면 이준석이 잘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그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어떻게든 이준석을 비호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 지금 도대체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영욱 교수의 지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온라인 회의에서 딸딸이 치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딸딸이란 말을 썼다고 형사처벌이 되나? 이게 무슨 형사처벌 사안이냐? 하지만 윤리위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슨 소위 교수인가 하는 인간이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되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왜 이준석이 무슨 징계받아야 되느냐는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의 최강욱이 말한 그게 구속되거나 기소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징계를 받죠. 당연히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사안인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준석의 지금 혐의는 훨씬 더 무겁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딸딸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한 것과 형사처벌 사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대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을 비교해봐라. 어느 게 더 심각한 사안인가? 당연히 후자가 더 심각한 사안이다. 아마도 준빠들은 최강욱 징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징계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쪽의 뇌가 정지했거나 기능을 상실한 반쪽 문외아들이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떠드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요컨대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타당하다. 게다가 당대표로 이런 사유로 6개월 징계를 받았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당대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당대표를 해서 되나? 그런데 이준석은 당대표를 사임하기는커녕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윤리위 징계가 윤핵관이 주도했다며 윤리위를 정면으로 모독을 했다. 그런데 이준석이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나? 그냥 증거도 없이 윤핵관 윤리위 위선 어쩌고 떠들기 시작했다. 이 사안만으로도 재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준빠들은 명확히 사실에 근거한 징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듯이 떠들고 오히려 근거도 없이 윤리위 배후를 떠드는 이준석의 망발에 대해서는 뇌가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윤핵관 그러면서 부르르 떨면서 비난을 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지성 양심 운운한다. 정신이 나간 거지. 이 사항은 박영욱 당국대 교수가 이준석을 비호하는 자들,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자들, 특히 좌익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어련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명색이 소위 보수니 자유니 하는 인간들 중에 지금 이준석을 비호하고 나선 인간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히 질타한 내용입니다. 지금 박영욱 교수의 이 지적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준석을 비호한다. 정말 그 병원 가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